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거를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테마주 검색기를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고 3월달이나 4월달 안으로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무료 배포를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테마라는 게 워낙 많이 있기도 하고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3월 8일 오늘 월요일에 가장 많이 현재 시장을 섹터를 움직이고 있는 테마는 뭔가 순위별로 볼 수 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든 상태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집어넣고 시세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생각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꽤나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다우가 지금 보시게 되면 1.85% 상승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1.55% 지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거 보세요. 차트 완전히 살려놨죠. 이날 그러니까 저번 주 3월 4일날 꼬리를 만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방어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놨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기존에서 버텨줬던 가격대에서 지금 올라온 그림으로 마감이 되었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 보시게 되면 나스닥도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지만 3월 4일과 3월 5일날 밑꼬리를 만들면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3월 여기 종가 3월 5일 걸로 보자 그런다면 1월 4일날 종가 부분이랑 완전히 딱 맞게 떨어져서 연초 대비 빠지지 않는 모습을 그림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방송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방송 제목을 뭐라 적어놨냐, 미국의 2100조 경기 부양책 vs 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죠. 이것을 상쇄시켜줄 만한 드디어 이슈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미국에서 상원 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하원 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상원 의원까지 가는 건데 드디어 미국의 상원 의원도 합의가 이르렀고 통과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지금 이번에 경기부양책 통과된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 그런다면 2100조예요. 2100조. 어마어마한 슈퍼 경기부양책이죠. 이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됨으로써 지금의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 이슈는 어느 정도 서로 상쇄가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그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그림을 만들어준다 그런다면 국내 증시도 이제는 변동폭을 줄이고 버티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를 하죠. 3월달은 감사 시즌 걸려있으니까 조심하고 4월달, 5월달은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빅쇼트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횡보하는 움직임, 빠진다 하더라도 살짝 빠지고 나서 조정이나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4월과 5월 달에 일어날 것이고 4월과 5월 횡보를 잘 마치고 나면 6월 달부터는 시장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그러한 생각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올라간 거에 비해서 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많이 안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거래소가 현재 시간부로 0.40%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0.02% 하락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생각보다는 크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 구간에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지선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실망 매물이 한 번 더 쏟아질 거예요. 투자 심리 자체가 매도 쪽에 확실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지선 자체가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차트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지수가.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쩐다? 땡큐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림은 그렇게 짜놓고 매매를 하고 있지만 1차 지지선으로 코스피 2980보라 그랬죠. 2980 잡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880 잡고 지지선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홀딩 하시고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 또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으니 매도 물량을 우리도 맞춰서
살펴서 던져야 된다. 즉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현금화를 시켜놔야 된다. 그런데 지지선을 이탈해서 현금화 시킬 때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골라잡아 땡치리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팔아라? 아니죠. 가능성이 없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 위주로 팔아라. 자, 4월달 5월달 잘 들으세요. 4월과 5월은 횡보장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느냐, 테마의 종목, 섹터에 있는 종목 보지 마시고 개별주들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은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섹터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테마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순환매가 돌아야 시장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개별주들이 움직여서는 시장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바이오들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전기차들이 올라가든지 화학주들이 올라가든지, 지금은 또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주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7%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이런 섹터들이 왜 종목군에 있는 테마 종목들이 올라와 시장을 받쳐줄 수가 있는데 횡보장에 접어들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4월달 5월달 횡보장에 접어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테마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 하락이 나오던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 개별주들 중심에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 개별주들에서 뭘 봐야 되느냐, 실적과 재무가 좋았는데 그동안 테마에 속하지 못해서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서 놀고 있었던 종목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종목이 궁금하시면 여기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네이버 들어가신 다음에 네이버에서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이 좀 보고 싶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홈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상단에 이슈 종목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분석 영상을 보고 싶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있나 모르겠네. 한번 있을 거예요. 한미반도체를 검색을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 나오네. 근데 옛날 거긴 하네. 1월 7일 거네. 1월 7일 거라도 한번 봐보세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주식 이슈 살펴보시게 되면 3월 8일 장 초반 강세 종목 은행주, 뭐 은행주는 제가 당연히 간다 그랬었죠. 메타버스는 글쎄요, 얘네들은 너무 좀 단기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 관심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금속주, 해운주, 조선주, 지금 구간에서 다들 이미 상승이 나와 있는 추세라 이 테마에서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은 딱히 안 보여요. 너무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라 지금 항상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제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자, 뉴욕 증시 고용지표 호조 및 금리 안정 등의 큰 폭 상승 다 설명해 드렸고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거듭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미국 2월 고용이 37만 9천 명으로 늘어나서 예상 상해, 실업률 6.2%로 하락. 미국 1월 무역적자 수입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참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참 무서운 게 98년도 IMF 때 시장 한번 작살났었고, 그 다음에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 한번 작살났었고, 2020년 때 코로나 때문에 한번 작살났고, 이게 첫 번째 IMF 때랑 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사람들이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들 산 거지. 왜냐? 다시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제가 코로나19 때도 시장 작살났을 때 그때도 라이브 방송하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회라고 그랬어요. 기회라고. 결국에는 시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고 세계 경제는 점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금융시장 점차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지수들은 우상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너무 우리가 단기간에로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